네, 외국인의 눈입니다. 외국인 투자들의 속내를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외국인의 눈 시작하겠습니다. 아카추언 컴퍼니 앤서니 킴, 김중 대표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이슈가 이제 MSCI 지수 변동이 있었어요. 네. 근데 중국 종목들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뭐 우선적으로는 MSCI 지수 발표가 어제 5월 12일 날 오전에 발표가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종목이 4개가 편입되고 7개가 편출이 되었습니다. 4개 편입된 종목들은 녹십자, 그다음에 HMM, 하이브 그리고 SKC 이렇게 4종목이 편입이 됐었는데요. 마찬가지로 편출된 거는 GS 리테일, 한화, 현대해상, 한국가스공사, 롯데홀딩스, 오뚜기, 삼성카드 이렇게 7개예요. 근데 이게 모두가 반영이 되는 게 이제 5월 27일 날 장 마감 때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한 어제 5월 12일부터 이제 27일 전까지는 아마도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피고 있는 헤지펀드들이 아마 이 종목들을 매수를 많이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월 27일 날 당일날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이것을 인수할 때 그것을 매도하는 어떤 그런 형식의 단기 플레이의 전략들을 많이 할 텐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통 보면 한 6에서 한 12% 정도의 수익률들을 보통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이제 수급 상황도 조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번 MSCI 지수 변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중국 얘기를 아까 하셨잖아요. 네네. 중국이 지금 60개 종목이 편입이 됐고요. 네. 26개 정도가 편출이 됐어요. 그러면서 비중이 가장 많이 는 종목이 중국 회사들입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의 비중도 아마 MSCI 비중 내에서도 조금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네, 별로 좋지 않은 얘기네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로 빨리 편입이 돼야 된다. 뭐 네. 이런 논리가 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5월 14일, 그다음에 17일 네. 거쳐가지고 이제 실적이 시즌이 끝났습니다. 네, 그렇죠. 외국인이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는 생각보다는 매우 우수한 실적을 냈었다. 그다음에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앞으로 향후 얼마나 동안 계속적으로 실적이 받쳐줄 것인가라는 우려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과연 이자 비용들의 부담이 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다시 재평가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것이 결국은 최근에 어떤 그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지난주만 해도 한 7조 정도 그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했는데 거기에 뭐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종목에 쏠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었고요. 그 대신에 코덱스 인버스라던가 코덱스 레버리지 2배짜리도 많은 매수를 하면서 하방 압력을 좀 강하게 갖는 그리고 하방 쪽으로 베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보여서 조금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5월 달이 또 앵커님 아시다시피 가장 수익률도 매우 안 좋고 좀 변동성이 큰 달이잖아요. 과거에는 그랬죠. 네, 그것이 아마 또 이번에도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착잡하지만 어쨌든 이 기간은 좀 거쳐가야 되는 기간이라서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최성민의 빅샷에서는 그 PE 멀티플이 낮은 회사.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PER이 뭐 4배 거래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또 앤서니 킴께서 찾으셔가지고 소개를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보면 네.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좀 네. 매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것은 대만의 영향입니까? 아니면 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이제 뭐 지나간 얘기인가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뭐 슈퍼사이클은 지금 이제 초입기에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더 훨씬 더 많이 드는 상황이 현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까? 네. 뭐 지금 자동차 반도체 쪽도 그렇죠. 그다음에 뭐 모바일 쪽이라던가 이쪽을 내려오면서도 점점 제가 봤을 때는 수급은 타이트한 상황으로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이 전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디램 가격들도 올라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세를 했던 것은 아마 자금 자체의 순유출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서
특히나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결국은 금리 사이클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승기로 접어들었을 때는 채권으로 돈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대비한 어떤 매도세가 아니었었나. 그렇게 해서 미국 쪽에서 먼저 그 필라델피아 세미컨덕터 인덱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동일하게 이머징 마켓 쪽에 삼성과 TSMC 쪽에도 매도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는 기관이 하나 있어요. 네. 우리 그 앤토니 킹께서도 아마 아실 겁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캐피털 그룹. 네. 캐피털 그룹에서 이번에 뭐 세미나를 하면서 네. 뭐 주식 시장에 대해서 평가를 좀 했다는데 네네네. 뭐 어떤 구체적인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캐피탈 그룹 쪽에서는 올 초에 이제 평가를 미리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2021년에 시장에 대한 가이던스를 좀 주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그때 당시 얘기했던 게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시장에서 주식 시장을 외면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주식 시장에 붙어 있을 것을 얘기를 했지만 그때 당시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6월이 지나가면서부터는 이제 2022년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는 조금 조심하자라는 내용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 기간이 좀 다가오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그 페드 쪽이라던가 또는 그 제넷 옐렌이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프레셔를 가하려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올해 요번에 CPI와 PPI는 엄청나게 높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는 그 금리의 인상,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정책들이 나올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에는 매우 안 좋은 뉴스로 받아들여져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실적 자체가 계속 잘 반영이 되고 있지만 그것이 주식시장과는 좀 괴리가 발생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그 업종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업종에 좀 관심이 더 가세요, 요즘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덜 올랐던 종목들을 매우 좋아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뭐 올 초에도 뭐 철강 봅시다라는 얘기했었고 네네. 자동차 턴어라운드 하니까 봅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뭐 철강을 더 보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는 엔터 섹터는 좀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항공하고 그 여행 섹터들 지금도 계속 눌려 있어서 최근에 어쨌든 인도에서 발생한 변이에 의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3차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들이 많이 눌렸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은 이것을 봐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결국은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미국 순방길에 조만간 오를 텐데요. 그때 올랐을 때 얘기가 아마 가장 많이 될 부분들이 백신 도입에 대한 얘기일 텐데요. 첫 번째로 바이든이 최근에 얘기했던 것이 백신에 대한 IP,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백신 자체가 빨리 롤아웃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마련했다면 오늘 뉴스가 나왔던 부분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너무 많이 남아 돌고 있는 이 백신을 외국으로 수출해주겠다, 풀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대략 한 8천만 도즈 정도를 오픈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결국 그런 것들이 돌기 시작을 한다면 여행과 이런 섹터들이 결국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백신들이 결국은 돌게 되었을 때 누군가는 생산을 해줘야 될 것이고 누군가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섹터를 좀 봐야겠다. CMO 관련 바이오 섹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그 김주영 대표, 앤토니 킴께서 요즘에 소개하셨던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그 유튜브나 아니면은 그 채팅창을 통해서 AS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가 많으셔가지고요. 오늘 그 예전에 말씀드렸던 SBS가 너무 폭등을 해서 네. 요거를 AS를 저희가 좀 받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거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더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유자의 영역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몇 주 전에 말씀하신 SBS 그 이후로 말씀하신 이후로 54% 상승했는데요. 이 SBS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SBS는 지금 보유자의 영역이긴 해요. 네네.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신한금투에서도 또 리포트를 새로 냈잖아요. 그 5만 원의 리포트를 목표가를 제시하면서 냈는데 저희가 어쨌든 계속 봤던 내용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쨌든 그 방송 에서 S 스튜디오에 대한 가치 재평가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당시에 그때 이게 2조 정도의 밸류는 받아야 되는데 시가총액과는 괴리가 너무 크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어쨌든 50%가 오르면서 조금씩 따라오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여전히 큰 갭의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사이드는 자, 충분히 있습니다. 시간이 좀 모자라서요. 두 번째 종목 그 AS를 좀 부탁드리는데요. TK 케미칼은 말씀하신 후에 조금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네. 어저께 TK 케미칼이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뭐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실적이 도대체 뭐 어떻게 나온 것이며 왜 이렇게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우선적으로는 이 회사가 들고 있는 SM상선이라던가 대한해운을 들고 있잖아요. 네. 이 두 개에서 지금 나온 실적만 해도 네. 410억 정도가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실적이 나왔는데 네. 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뭐 HMM이 주가가 계속 반등을 하고 탄력을 받고 가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운임 자체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굉장히 타이트한 어떤 상황에서 결국은 셀러스 바게닝 파워, 그러니까 해운 회사들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그 파워가 존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간다라고 했을 때 TK 케미칼의 자회사 가치는 충분히 반영이 될 텐데요. 더 중요한 것은 TK 케미칼의 메인 사업입니다. 어떤 거죠? 그게 이제 화학 비즈니스인데 네네. 전체 매출의 86% 정도를 차지했었어요. 네네. 2020년 기준에. 네네. 그리고 1분기에도 마찬가지로 한 1,000억대 매출을 매출을 했는데 지금 6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어요. 근데 경쟁사인 우리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네네. 뭐 주가가 지금 50만 목표 주가가 50만 원까지 제시가 되면서 스판덱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스판덱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스판덱스의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스프레드인데 스프레드가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4,500불대가 유지가 지금 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반영을 했을 때 그러면 TK 케미칼의 영업이익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TK 케미칼은 2월 달에 실적들이 그렇게 많이 안 좋았다라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아마 2분기의 실적은 1분기보다 훨씬 좋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을 때는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다. 지금 PER이 몇 배로 거래되고 있고 이게 적정 PER이 몇 배입니까? 지금 현재 PER 기준으로 그냥 1분기 실적만 가지고도 14배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냥 4배를 곱하면 지금 PER 기준으로 3배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 PER이 3배로 거래되고 있다? 네. 그러면 적정 PER은 몇 배로 보시는데요? PER이 그래도 6, 7배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 대비한 업사이드는 100%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사이드가 좀 많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업데이트 해주시고요. 오늘 함께 그럼 새롭게 SBS 같이 좀 50% 정도 갈 수 있는 종목 이런 거 좀 뭐 소개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함께 공부할 만한 종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요새 아무래도 CMO들이 관심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결국은 그 가장 큰 이유가 백신이 되었건 치료제가 되었건 뭔가를 만들면 그것을 누군가 생산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 그 생산을 할 수 있는 캐파 자체가 생산을 건설하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건설만 한 3년 정도가 걸리고요. 네. CGMP 또는 EUGMP라고 해서 결국은 각 국가마다 이런 의약품을 생산하는 자체를 승인받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승인 절차가 있어요. 근데 그게 네네. 보통 한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생산 설비를 만들고 그것이 영업이 개시될 때까지 5년 정도가 걸리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CMO 회사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네네.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바이넥스의 CMO 공장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ABL 바이오라던가 또는 그 외에 바이오 회사들이 조금씩 투자를 하면서 최근에 그 캐파 증설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CMO 업체가 여러 가지 허가를 받을 때 좀 네.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니까 이미 공장을 좀 지어놨는 회사가 좀 유리한데 그렇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회사가 이런 CMO 사실은 설비를 이미 갖춰놓고 바로 CMO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습니까? 뭐 몇몇 회사들이 있는데 네.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를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네. 예, 얼마나 CMO를 잘 하고 얼마나 시설을 잘 준비한 회사입니까? 지금 현재 물량으로 캐파로는 15만 리터를 그 설비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그 15만 리터 하면 잘 그 개념이 안 잡히실 텐데 네네. 셀트리온의 제1공장 네. 그러니까 그 램시만을 만들었던 첫 네. 공장의 규모가 5만 리터였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거의 3배 사이즈고요. 지금 증설에서 9만 리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 대비해서도 지금 훨씬 더 큰 그럼 상황이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몇만 리터인데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토탈에서 아마 한 35만 리터 정도가 되고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반 정도 되는 회사란 3대1 말씀이세요?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시간이 좀 모자라서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네. 눈은 어떤 걸 우리가 봐야 될까요? 우선적으로는 이 회사는 가장 중요한 게 그 바이오 리액터 자체를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 안 들었다는 건데요. 바이오 리액터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세포를 키우는 이런 통이에요. 그 통인데 이거는 매번 깨끗하게 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싱글 유스 바이오 리액터를 사용한다는 부분에서 매우 긍정적이고요. 15만 리터를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룸이 있다라는 부분과 지금 앞으로 2021년도에 그 매우 큰 어떤 그 약물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라서 그리고 CMO 회사들 중에서는 가장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이라서 그게 제일 한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 맞습니다. 예, 저희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좀 모자라서 끝내겠습니다. 네, 아카추형 컴퍼니 김주영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